이번 콘텐츠는 부자가 되는 사람과 부자가 못 되는 사람이라는 오랜만에 또 마인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이제 출판사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작된 광고 영상인데요. 빠르게 돈 벌기와 느리게 돈 벌기,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 선택을 하시겠어요? 대부분 빠른 거를 더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느리게 돈 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빨리 돈 벌 수 있는데 뭐하러 느리게 돈 버냐?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이걸 제가 어떤 걸로 예시를 들려고 하냐면요, 이 제럴드 차이 주니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워렌 버핏은 유명하죠. 근데 이렇게 두 명이 있었는데, 보면 제가 옆에 그 출생 연도를 적었습니다.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예전에 경쟁자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 비슷한 시대에 촉망받는 펀드 매니저라고 말해도 뭐 무방할 정도긴 합니다. 워렌 버핏도 옛날에는 그 투자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펀드를 막 굴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수익률을 한 26배 정도로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워렌 버핏이 젊을 때 이 제럴드 차이라는 사람도 아주 유명한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근데 이 펀드 매니저가 왜 그렇게 유명을 했냐? 제럴드 차이의 실적이 좋았는데요. 7년간 285%의 수익률을 냈다고 합니다. 7년간 285%면 연평균 한 20% 정도는 수익을 낸 거잖아요. 이게 고도 성장주 위주의 공격적인 운용을 한 건데, 이 투자 업계에서 이 정도 수익률 낸다 그러면 완전 아이콘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보다 뭔가 투자 기법도 옛날엔 좀 덜 발전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 떠오르는 스타 매니저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에 투자를 했냐? 사실 생각해보면요, 지금의 어떤 테슬라, 팔런티어 이런 거를 투자한 거예요. 이때는 워낙 옛날이니까 1950년대 말 60년대니까 뭐가 가장 그 혁신적이었을까? 재밌습니다. 뭐냐면 제록스 복사기. 예전에는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 손으로 막 그리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제록스가 복사기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선풍적인 어떤 그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몰랐겠죠. 아니, 복사기가 뭐에다 쓰냐, 이거 복사가 잘 되지도 않고 워낙 기계도 크고 막 그랬을 텐데, 이거를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딱 이제 투자를 하는데, 폴라로이드도 오래된 역사가 있는 회사지만 그때 이제 신생 기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때만 해도 사진을 딱 하면은 인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은데, 이거는 찍으면 바로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소형 사진기로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이었겠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AI 같은 거죠. 이거 시장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들인데, 사실 이걸 초기에 투자했으니까 완전 도박에 가까운 성장주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은 엄청나게 거대한 기업이 됐지만 초기에 테슬라에 투자한다? 그때 계속 적자만 보고 있는데, 전기차 망한다고 할 때였는데 누가 그걸 투자를 쉽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런 거를 했다. 그래가지고 제럴드 차이라는 분은 약간 도박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고성장주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이 차트를 막 타면서 흐름을 타는 분이었습니다. 막 올라갈 때 막 추격 매수도 하기도 하지만 내려갈 때는 딱 손절하고 또 저점에서 잡고 막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워렌 버핏은 뭐 다들 알지만 기업 가치 기반의 장기 투자를 하는 분이었죠. 자, 완전 반대에 가까운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던 이 두 분이 그 젊을 때 딱 그 뭐지 보면 부딪힌 거예요. 근데 이 제럴드 차이가 하는 거는 일종의 모멘텀 투자인데, 이 모멘텀 투자를 뭐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대중화를 이끌었다라고 뭐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렇게 모멘텀 투자를 그때 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냐, 이런 거였습니다. 주식을 샀을 때 그 주식과 결혼했다고 느끼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무슨 우정 결혼으로 여기고 싶은 거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가능하다면 불륜도 하고 하룻밤이나 이틀밤 정도를 지내는 것이 저의 취향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뭔가 결혼을 해가지고 한평생 같이 살자, 이런 개념으로 주식을 접근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냥 하루 보유할 수도 있고 이틀 보유할 수도 있고, 나는 잠깐 그냥 이 주식과 사랑에 빠졌다가 바로 그냥 정리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빨리 돈을 벌 수 있어. 막 7년 만에 막 3배가 돼. 그러면 14년 만에 막 9배가 되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이 성장주로 돈을 벌어보면요, 드는 생각이 바로 이런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 레버리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순식간에 막 30% 50%가 오르지 않으면 느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미국장에서도 레버리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는 것들은 느리고 지겹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주일이면 장기 투자다. 그러니까 요즘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점점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코인도 그렇고 뭐 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미국장에서 하루 만에 55배 오른 거 있습니다. 그래서 1억 투자했으면 55억 됐다고, 주식이 5,50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사람들이 야, 한 방에 그냥 인생 그냥 바뀌는데 하면서 그런 걸 계속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1년에 3% 오르고 1년에 10% 오르면 얼마나 느립니까? 테마주 같은 것들 너무 좋아하죠. 뭐 선거 한번 올 때마다 누구 뭐 테마주다 하면서 막 계속 돌고, 뭐 밈주식들 하나 올라가면 그거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라는 얘기들도 막 돌고, 코인도 갑자기 뭐 하나 올라간다 그러면 뭐 부랴부랴 사러 가는 게 요즘 투자자들의 분위기다. 자, 이런 모멘텀 투자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꽃에서 꽃으로 옮겨 다녀서는 투자에서 장기적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 요란하게 거래하는 기관에 투자자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는 하룻밤 관계를 거듭하는 사람을 로맨티스트라 부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멘텀 투자를 좀 반박하는 거죠. 하루 이틀짜리 주식을 가지고 뭐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한테 진정한 투자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제럴드 차이가 제록스, 폴라로이드 같은 당대 최고 막 고성장주, 어찌 보면 약간 그 리스크 있는 투자들을 막 했었는데 테슬라 같은 걸 막 샀다 그러면 이 워렌 버핏은 뭘 샀을까요? 완전 반대로 갑니다. 이분이 이때 샀던 게 뭐냐면 시즈 캔디라고, 지금도 아마 가지고 계실 텐데 아마 자회사로 아마 편입이 돼 있는 건데, 이거 미국 가면은 사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렇게 그 막대 사탕이죠. 요거 그 카라멜로 돼 있어가지고 쭉쭉 빨아먹는 그 캔디를 만드는 시즈 캔디를 그때 이제 투자를 하고요. 네브라스카 퍼니처 마트라고 뭐 그 지방에 있는 가구점인데, 이 가구점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워렌 버핏이.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시즈 캔디랑 네브라스카 퍼니처 마트를 샀냐? 이유는 간단했어요. 능력 있는 경영자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업 구조가 되게 단순해가지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능력 있는 경영자가 운영하니까 앞으로 사업이 잘 될 일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사놓으면은 장기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단순한 투자 전략으로 접근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해요. 1967년 10월 달에 투자자들한테 편지를 하나 보내는데, 버젓이 시장에 참가하는 한 저는 계속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투자라는 토끼를 쫓다가 평생 뭐 거기에만 전념할 수는 없다. 발걸음을 늦추려면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1억 달러를 지금 굴려야 되는데 이상적으로 투자할 만한 좋은 투자처가 없다. 너무 비싸졌다. 기회가 잘 안 보인다. 이런 환경에서 굳이 투자를 해야 되냐? 근데 내가 만약에 투자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회가 안 보이는데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투자 조합을 해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요. 너무 시장이 과열돼 있고 살 게 없다. 그러니까 해산하자. 주식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뭐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잘 안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때도 고성장주들이 엄청나게 막 올라가고 있었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럴드 차이랑 워렌 버핏이 이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요 갈림길에서 한 명은 계속 투자를 하고 한 명은 여기서 멈춘 거죠. 둘의 차이가 어떻게 결과로 나왔냐면은 제럴드 차이는 시장에 계속 남아가지고 성장주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에 펀드를 운영할 때는 90%의 손실을 봤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엄청 스타 매니저로 잘 나가다가 막판에 한 방에 망해버린 거죠. 10분의 1 토막이 나버리니까 당연히 펀드는 뭐 와야 되겠죠. 다우지수가 그때 36%가 빠졌는데 펀드가 90%가 빠져버렸으니까 대실패를 합니다. 결국에 고성장으로 빨리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이 그 방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3분의 1 토막이 아니라 10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빨리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시간을 끌고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빨리 버는 길을 가다 보면은 빨리 잃을 수도 있다. 더 많이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꼭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이런 짤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시드 다 넣으셨죠? 네, 급등하길래 다 넣었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항상 돈을 벌 때는 좋은데, 이 하락기가 한번 시작되면요 완전히 박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게
2배, 3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두세 배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돈을 빨리 벌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건지 돈을 꾸준하게 버는 게 중요한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절대 레버리지는 공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목은 나의 계좌. 표정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어떤 그 엄마와 그리고 그 엄마를 위로하려고 하는 아이의 모습인데 내 계좌를 보면서 뭐 이런 표정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상승장 때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하락장 때만 오면은 항상 뭔가 그 레버리지 아니면 좀 고위험 투자를 하던 분들이 이런 표정을 짓게 된다. 이런 짤도 있습니다. 돈을 가장 확실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출근하는 것이다. 이게 상승장 때는 돈 벌고 열심히 근로하는 분들을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커지다가 하락장 되면은 역시 일을 하는 게 최고다. 라고 이제 다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게 1960년대의 모습입니다. 그때 막 대공황도 오고 하면서 막 전반적으로 막 이 주가가 또 폭락하고 막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면 좋은데 여전히 반복되잖아요. 뭐 재작년에도 막 그런 일들도 있었고 뭐 10년 전, 20년 전에도 있었고 뭐 30년, 40년 전에는 없었겠어요? 계속 있습니다. 이게 왜 반복될까? 이 닷컴 버블 때 있잖아요. 닷컴 버블 때 워렌 버핏이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닷컴 기업들한테 투자를 안 하냐 할 때 워렌 버핏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왜 인터넷 기업들이 이렇게 주가가 높은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안 하는 거다 하면서 그때도 이제 워렌 버핏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감 다 잃었다. 감다뒤 뭐 이러면서 워렌 버핏 막 비난하고 그랬는데 닷컴 버블이 딱 꺼지면서 역시 워렌 버핏이야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닷컴 버블 시절 때 버핏이 강연 때 말한 게 있대요. 뭐냐면 한 석유 시굴자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자 성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 천국에 갈 필요 조건은 모두 갖췄지만 석유 시굴자들이 지낼 우리가 너무 꽉 차가지고 네가 들어갈 데가 없다. 라고 했더니 그 시굴자가 손을 모아서 나팔처럼 만들고는 지옥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라고 외치고 우리 안에 있던 시굴자들이 모조리 뛰쳐나갔대요. 그러니까 석유가 발견됐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막 나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다 나가니까 이제 그 성 베드로가 야, 머리 좋다. 너가 이제 자리에 들어와도 돼. 편하게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석유 시굴자도 자기도 어차피 그 고 레버리지 고위험 투자하던 사람이잖아요. 잠깐 생각하다가 아니요, 저도 가겠습니다. 소문도 가끔은 진짜일 때가 있거든요. 자기가 소문냈지만 자기가 결국에 그 소문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을 따라갔더라. 뭐 이런 그 바보 같은 일화를 빗대어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소문이 진짜일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진짜라는 걸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시장에 없을 것 같지만 있다.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 잘 될 것 같다라는 얘기만으로도 투자를 하고 그 투자가 아무 근거 없이 가격을 상승시키고 그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유만으로 또 투자하는 사람들이 반복되고 그게 버블을 만드는 것이다. 독일 철학자죠. 헤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배웠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우리가 짧게 이해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장 아니겠어요.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죠.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해되는 쉬운 투자를 하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버핏도 과거에는 쓰디쓴 실패를 몇 번 맛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은 뭐 한 주당 뭐 몇 억 하는 그런 아주 황제 중에 황제주가 됐지만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원래 그 섬유 회사인데 버핏이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이 기업이 사실상 뭐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투자회사로 이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버핏도 실수를 안 한 건 아닌데, 뭐 US 에어 같은 기업도 사가지고 뭐 이렇게 이익을 뭐 번 적도 있지만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걸 사가지고 막 손해를 본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버핏이 깨달은 게 있답니다. 뭐냐면 눈앞의 가격과 가치의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어려운 거, 그러니까 대세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는 어렵더라. 아무런 문제도 없는 유망한 사업을 그럭저럭 괜찮은 가격에 사야지만 번거롭고 가격이 저렴한 사업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사업이 아무리 멋지든 뭔가 뭐 혁신적이든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게 좋아 보이겠지만 사실 더 좋은 투자는 그냥 누구나 굴릴 수 있고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바보라도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가장 좋은 주식 투자처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처럼 그냥 쉽게 잘 돌아가는 거를 운영하는 사업군에 있는 그 회사를 경영자가 좋은 사람이 그걸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용을 피하면은 용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어찌 보면 간단한 진리를 이 사람이 이제 젊을 때 투자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던 거고, 굳이 많은 문제를 끌어안은 골치 아픈 사업이나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느니 내가 잘 알고 깊이 이해하는 사업, 쉬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 워렌 버핏이 애플 투자를 안 하다가 아이폰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안정기가 되고 나서부터는 애플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애플 투자로 큰 부자가 된 분이 워렌 버핏이에요. 근데 이 워렌 버핏이 초기엔 투자 안 했거든요. 안 하다가 확실하게 아이폰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가지고 초장기 투자를 하시면서 엄청난 부를 또 쌓았다. 그러니까 결국에 굳이 힘든 길을 왜 가냐라는 거를 어찌 보면 이게 가장 돈 벌 수 있는 확실한 그 투자 방식이라는 걸 이제 옛날부터 깨달았던 거죠. 이런 내용도 책에 나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켜라. 자, 버핏은 어린 시절부터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원칙이 몇 개 있는데 그 원칙을 무시했을 때 심한 타격을 입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정한 원칙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골프 치던 어떤 사례가 하나 책에 나와요. 한 동료가 사흘 중 한 번이라도 홀인원을 성공시키면 2만 달러를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판돈은 $10였다. 그러면 $10 내고 2만 달러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베팅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10로 2만 달러 벌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내기에 참가를 했는데 버핏은 안 하더라. 아니 $10가 없어서 참여를 안 한 게 아니고 내 원칙은 돈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확률에 베팅하지 않는다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10도 안 쓰겠다라는 그런 원칙과 규칙을 철저히 지켰다는 어떤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언제나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그게 항상 어떤 위기나 이런 거를 또 피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능력의 경계를 알아라. 이런 내용도 책에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능력 범위를 얼마나 넓히느냐가 아니라 능력의 경계를 얼마나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느냐의 차이다.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투자는 성공한다. 범위가 다른 사람보다 5배 넓으면서도 경계가 모호한 사람보다 훨씬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건데, 이거는 부동산 투자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못 사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없어서 못 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돈이 뭐 어느 정도? 한 1, 2억 정도만 있어도 사실 집을 사는 거는 어렵진 않거든요. 집을 못 사는 이유는 내가 사고 싶은 집을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내가 사기가 싫은 거고요.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한계를 명확하게 알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내 능력과 한계를 애매모호하게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지 못하는 물건을 내 거라고 상상하니까 나는 저거를 못 사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오판하고 나한테는 불가능한 물건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하냐? 그 가격이 내려오기를 기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내려와 주면 좋은데 내려오지 않고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더욱 그때라도 무리해서 살 걸 하는 생각에 더더욱 옆에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안 사게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이 부자 되는 방법은 모두가 알지만 사실 따라하지 않을 뿐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방법이 뭐가 특이하거나 뭐 대단한 어떤 숨겨진 비법 같은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되게 지루한 길을 가는 게 부자가 되는 방법인데 그게 지겹고 싫다 보니까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아마 이 유튜브 쪽도 마찬가지인 게 지름길을 알려주겠다, 한 방에 부자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1년 만에 뭐 10배 벌기 이런 것들은 되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찬찬히 저축하세요.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아껴 쓰고 여행 가지 말고 차 사지 말고 좀 돈 모아가지고 착실하게 천천히 갑시다 하면은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름길을 찾아가지고 간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게 뭔가 되게 빨라 보일 거예요. 근데 길게 보면은 그걸 항상 성공하고 거기서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잘 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잘 되는 방식으로 크게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길고 오래 가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정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 제럴드 차이라는 사람도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이었고 워렌 버핏이라는 분도 그 시절 당대에 되게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는데 두 사람의 인생의 어떤 그 굴곡은 그 뒤로도 많이 달라졌겠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결국에 원칙을 지키고 내 능력의 한계를 지키고 결국에 나는 내 능력을 알고 내 원칙을 지키면서 내 능력의 한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 안에서 정석적인 투자를 한다. 이거야말로 가장 부자 되는
빠른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워렌 버핏 삶의 원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책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